자, 12주차 제3강입니다. 3강에서는 도박 중독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도박 중독에 관련된 이해, 원인, 영향, 그리고 이제 개입과 예방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도박 중독의 개념은 사전적인 정의를 먼저 보실까요? 자, 여가의 맥락에서 자신에게 가치가 있는 그 무엇을 더 큰 가치가 있는 무엇과 교환할 것으로 기대를 하며, 자, 그렇게 기대한 결과가 불확실한 게임에 내기를 거는 것. 자, 도박 중독인 경우에는 내기를 거는 것을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석균 선생님이 도박 정의에 따르면, 도박자 자신의 이런 신체적인 건강, 플러스 정신적인 건강, 플러스, 가정 생활이라든지 자신의 직업, 대인관계, 사회적인 관계 모두를 파괴시킬 정도로 내 스스로 의지를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도박 현상에 몰입하는 상태를 우리는 도박 중독이라고 한다. 정의하고 있고요. 이러한 도박 중독은 지속적으로 반복돼서 나타나며 도박으로 인해서 법적 사회적인 문제 플러스 그다음 대인관계에서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자기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정신적인 질환을 병행하는 경우까지를 얘기합니다. 자, 여러 가지 도박의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사교성 도박이고요. 두 번째가 문제성 도박, 세 번째가 병적 도박입니다. 자, 첫 번째, 사교성 도박 같은 경우는 이제 유의성 도박이라고 해서 재미로 이제 하게 되는 거. 제한된 기간 동안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손실액을 미리 정해놓고 친구나 또는 동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돈을 따거나 또는 어떤 게임의 승패를 했었을 때 승리를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단지 그냥 이제 사교, 관계 형성, 즐거움이나 여흥, 친목을 목적으로 행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도박에 대한 보상 가치가 적어서 통제력이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재미이기 때문에 굳이 자기가 더 중요한 일을 해야 할 때는 이제 멈출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문제성 도박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습관성 도박이라고도 불리고 도박자 자신의 이런 개인 생활이라든지 가족, 직업과 관련된 손상을 초래할 수 있고요. 이런 도박으로 인해서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병적 도박인데요. 자, 이것 같은 경우는 강박적인 도박이라도 불리고 가장 심각한 도박 행동의 가장 상위 단계 수준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충동에 휩쓸려서 도박 행동을 하게 되면 많은 시간, 많은 에너지를 여기다 낭비하게 되죠. 그래서 정서적, 정신적인 이런 지원을 모든 자원들을 결국 소비하게 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네, 도박의 종류로는 구분 한번 보실게요. 놀이기구, 그다음 도박기계, 추첨, 스포츠 경기, 동물 경기로 나눌 수 있는데 놀이기구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들 많이 하는 게 이제 고스톱, 핫투, 장기, 바둑, 체스, 그 외에 이제 주사기라든지 뭐 마자, 골프 이런 것들이 이제 도박 게임의 형태로 많이 일어나죠. 자, 이렇게 구분되는 그 도박의 종류로는 오락이라든지 레저로 하지 않고 이것을 도박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불법적인 도박으로 또 분류가 됩니다. 두 번째 도박 기계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카지노, 슬롯머신, 그 다음에 스크린 경마, 불법 인터넷, 성인 오락 등이 여기 해당되죠. 그래서 합법적인 도박 같은 경우는 카지노지만 그 외에 스크린 경마나 인터넷 도박은 불법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자, 추첨, 복권이라 로또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은 또 합법적인 도박이기도 하죠. 스포츠 경기, 경마, 뭐 경륜, 경정,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합법적인 도박으로도 분류되고 있고요. 동물 경기 같은 경우는 소싸움, 투견 뭐 이런 거 보셨죠? 자, 합법적인 도박 같은 경우는 이제 소싸움이고 그거 외에 이제 개들을 싸우게 하는 투견, 투개 그쵸? 이 닭들을 싸우게 하는 이런 것들은 불법적인 도박으로 또 분류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박의 진행 단계인데요. 첫 번째는 승리 단계입니다. 우연히 도박을 했는데 승리를 했었을 때 굉장히 만족감이 크죠. 이런 상태. 그래서 점차 베팅액이 증가하게 되면서 승리를 하는 빈도가 높아지면서 결국에는 도박에 대한 환상 상태에 빠지는 단계입니다. 자, 그러다가 두 번째인 베팅 단계에 접어듭니다. 이때는 승리에 대해서 굉장히 과장하고 실패를 숨기고 거짓말하면서까지 도박을 멈추지 못하고 가정, 직장생활, 사회생활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단계이고요. 자, 이때는 부채 상환이 늦어지면서 또 상환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심리적으로는 초조하고 불안하고 허탈하면서도 오직 도박에만 늘 집중해서 생각하는 단계. 자, 이러다가 세 번째는 절망 단계에 이르릅니다. 도박에 투자하는 시간이 굉장히 증가하게 되고 신용을 잃게 되며 가족, 친구로부터 멀어져 있어도 계속 남탓만 하는 단계이고 법적인 소송이 연루되기도 해서 굉장히 패닉 상태인 절망 단계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네 번째 포기 단계에 접어드는데요. 자, 이때는 스스로 어떻게 뭔가를 할 수 없는 단계, 절망을 하거나 또는 가족 관계가 무너지면서 이혼 또는 자신과의 이런 뭡니까 싸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돼서 자살을 시도하거나 뭐 시도했다가 실패를 하기도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이런 포기 상태의 경험들을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것이 뭡니까? 약물 남용이라든지 감정 파괴, 금단 현상, 법적인 구속의 문제까지 진행하는 단계를 얘기합니다. 도박의 원인입니다. 자, 도박의 개인적인 요인으로는요, 유전적인 요인, 그리고 성장기에서의 외상 경험, 그다음에 개인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들 수 있는데, 아래 한 내용을 같이 살펴볼게요. 개인이 사회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도박과 같은 유의로 이제 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도박을 하게 되면 만족감이 오기 때문에 이런 유의를 즐김으로써 결국 도박 중독에 빠진다라는 거. 자, 요거는 개인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일환으로 도박 중독이 일어나는 사례가 되겠고요. 자, 유전적인 요인으로는요. 자, 병적인 도박자 중 공유된 유전인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D2A1이라는 이 유전인자가 가질 경우에는 도박적인 그 병적인 도박자들이 51%가 있었다. 상당히 높은 수치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런 유전인자는 유전되기 때문에 뭐 그 가족력을 봤었을 때 이런 도박자들이 있었다 한다면은 이후에 자녀에게도 이런 도박성은 유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도박자들은 자신이 게임의 결과를 직접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라는 믿음과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신이 게임을 통제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도박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도박 중독자들에 빠진 사람들은 내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간관계라든지 외적으로 스트레스를 풀지 못해서 이제 도박에 빠지게 된다. 자신의 스트레스를 잘 풀지 못하고 도박으로 스트레스를 풀려는 경향이 이 내향적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가족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가족 중에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도박 중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전적인 영향도 크지만 지속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나 아빠, 엄마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관찰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모방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네, 이런 가족적인 요인에서 다른 가족들 구성원들이 도박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라는 거. 자, 물질 남용을 함께 가지고 있는 이런 병적인 도박자들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훨씬 더 높게 보고되는 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런 병적인 도박자들은 대부분 어렸을 때 부모, 형제, 친구 이런 거와 같이 놀이로 도박을 하다가 더 심각한 도박 행동이 시작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일부 가족들은요, 이런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 이러한 가족 시스템, 체계는 도박 중독자들에게 중독을 탈피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다는 것은 이 도박 중독을 벗어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이 핵심이다라는 거. 세 번째는 이제 사회적인 요인인데요. 도박에 대한 이런 사회적인 인식, 태도, 도박을 합법화하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도박에 대해서 도박을 이제 계속 가용성, 접근을 좀 용이하게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사회적인 이런 요인들을 들 수 있습니다. 자, 경제적인 위기로 실직자가 많은 경우, 네, 사회적인 환경에서도 도박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쵸? 많은 시간 대비 뭔가 이제, 네, 한두 번의 유혹으로 돈을 벌었다 하게 된다면은 이게 이제 맞물려서 이런 사회 경제적인 분위기가 또한 도박 행위를 이끌 수 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도박 중독에 더더욱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개인 아이디 하나만 개설하고 통장, 그쵸. 이체가 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뭐 밤새도록 도박 중독에 걸릴 가능성이 높겠죠. 자, 김현주 선생님에 따르면 청소년의 이런 도박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바로 사회 요인 중에서 친구의 도박 행동이다. 이 친구의 도박 행동이 이후에는 모방, 그 다음에 이제 친구도 하는데 나도 뭐 같이 함께 유의를 즐기면서 나타나는 변인으로 가장 큰 변수로 나타냈다. 이 밖에도 개인의 이런 비합리적인 신념, 내가 몇 번 하면은 황금 부활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거. 그다음 미스판 스트레스 행동. 자, 스트레스 푸는 방법에서 청소년들은 약하기 때문에 잘못된 방식으로 도박 행위를 통해 스트레스를 풀게 되는 거. 형제 자매의 이런 도박 행동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연구 결과도 우리한테 이슈가 되는 결과일 것 같습니다. 네, 도박 중독의 영향에 대해 살펴볼 건데, 첫 번째,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자, 도박 중독자들은 개인적으로, 본인 자신에게 심리 정서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대표적인 걸로는 우울, 그 다음에 이제 불안,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극도의, 불안감이 왔었을 때는 자살과 같은 문제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낮은 자존감과 우울감을 회피하기 위해서 도박의 목적으로 다시 또 도박을 재미나 기대에 몰입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뭐 불편하고 불안한 이런 생각, 기분에서 멀어지기 위한 이런 항우울 작용을 경험한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중독자들보다 자살 비율이 상당히 높고요. 50%는 자살을 늘 생각하고 있다. 17%가량은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 도박은 개인의 금전 손실, 그 다음에 채무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라든지 개인 파산에 이르기까지도 하죠. 자, 도박의 영향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은요. 가족 간의 의사소통 문제. 그쵸? 이제 한 방향으로 도박에 빠져있기 때문에 부부 간의 갈등, 뭐 자녀 문제, 역기능적인 가족 역할로 인해서 가족의 안정성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 배우자의 중독, 도박 중독으로 인해서 이혼하는 경우가 미국의 경우에는요, 상당히 높습니다. 53.3%. 자,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하고요. 자, 재정적인 위기로 인해서 가족 간의 이런 갈등, 불화가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부 폭력이라든지 자녀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사회, 국가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합니다. 도박 자금과 관련해서 공금 횡령, 절도, 문서 위조 등 재물과 관련된 범죄들이 날로 급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덕적인 이런 해이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문제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이제 직업 상실로 인해서 경제적인 몰락이라든지 사회 지위의 하락으로 사회적 빈곤층으로 이 도박 중독자들이 전락을 하게 되고 개인 파산, 기업 부도는 결국에는 국민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국가적인 부담을 증가시키게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도박 중독의 개입과 예방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도박 중독은 어떻게 진단하는지. 자, 아래 항목에서 4가지 이상의 항목이 나타날 때는 우리는 도박 장애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한번 또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이 도박 장애가 12개월 동안에 4가지 이상의 항목에 쭉 나타난다면은 여러분이 이제 도박 장애로 진단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 9가지 사례가 있고요. 자, 도박 행동이 이제 조증, 사파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조증, 사파. 그래서 이제 여기 아래 위에 있는 9가지 중에서 4가지가 체크되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치료와 예방적인 측면인데요. 이런 도박 중독은 다른 중독과 마찬가지로 쉽게 치료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약물 치료라든지 인지행동 치료가 병행되어야 되고, 자, 첫 번째, 약물 치료 방안은요, 선택적, 뭡니까, 세로토닌 제흡수 저해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투입을 해서 충동 행동 억제를 높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날트렉손을 줘서 이 날트렉손은 갈망이 주가 되는 행동을 감소하기 위해서 투여되어야 되는 약물이겠죠. 자, 두 번째, 자, 병행하라고 했습니다. 약물만 하시면 안 되고, 인지행동 치료가 있는데요. 이런 도박 중독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주는 것으로 인지적인 왜곡을 이 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신이 돈을 따게 될 주관적인 확률이 객관적인 확률보다 훨씬 높다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들에게 자신이 돈을 딸 확률이 현저하게 높다라는 비현실적인 상황을 인지시켜서 인적인 왜곡을 벗어나게끔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박에 대한 이런 충동이 강하거나 금단 현상이 심할 경우에는요, 지속적인 입원 치료가 또한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도박 중독을 예방할 건지 총 5가지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 게임 시간이라든지 금액을 정하고 게임을 해라. 그 다음에 가족들은 친구와 함께 오락의 수준으로만 즐겨라. 그 다음에 도박과 관련해서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책임질 수 있는 금액만을 가지고 하고 도박을 위해서 돈을 빌리는 행동은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도박하는 것을 가족에게 또는 타인에게 알리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12주차의 과제는 지금까지 살펴보셨던 물질 중독 현상과 비물질 중독 현상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그 방금 배웠던 그 도박 증상 같은 경우와 관련된 것도 좋고, 어쨌든 이렇게 중독 현상과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은 다음에 카페에 업로딩 하시고 해당 영상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